앞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조금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랬었고요. 이어서 이제 해보면 어쨌든 국가기관 등에서 사업 추진할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 추진할 때 예산 수립 사업 발주 뭐 계약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머릿속에 적정 대가? 그러면 실제로 개발 규모 범위가 있어야 거기다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벌써 펑션 포인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를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여기 중간에 2012년 2월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고시를 폐지해버리고 민간을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대가 기준을 제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공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지금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대체 방안으로 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주긴 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업 대가 기준에서 맨먼스 기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증초 단가를 다 고시를 했죠. 왜냐면 근데 지금 특허증초 단가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가 고시를 하나요? 최근에 봤다가 오늘 갑자기 소프트웨어 이 직무 영역별로 직무별 단가가 쭉 나와버리죠.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특허 중초가 안 나오고 이제는 직무별 단가가 나와요. 어, 과거에는 특허 중초 기준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 대가 기준을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계속 준용하자. 가지고 옛날 거 가져다 막 쓰고 그랬거든요. 특허 중초가. 계속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그다음에 국가 예산 편성 집행 세부 지침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정보보호 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 등 이런 쪽에 전부 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런 쪽에 이제 대가산정 기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대가산정 모형은 사업 유형 집별 대가산정 시점, 대가산정 모형 선정 이렇게 이제 기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는 ISP, PPR, 또는 뭐 아키텍처 EA, ISMP, 정보보안 컨설팅. 이게 이제 사업 유형들이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운영 단계는 소프트웨어 유지 단위 운영, 재개발 사업.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들 다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수명주기 단계별로 예상 사업 유형을 전부 매핑을 해놓고 여기서 대가 산정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컨설팅 지수 방식 뭐 이렇게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서 보시면 기능 점수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 확보 단계나 사업 발전, 사후 정산 단계 정자 조정. 그래서 이게 정통법 이렇게 있고 간이법 이렇게 있죠. 뭐둘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다음 투입 공수 방식도 가능하다 이거 멤버스. 왜냐하면 개발에서 비기능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기능 점수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멤버스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대가 산정 모형에 기능 점수 방식, FP, 펑션 포인트 방식이 명확하게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다. 재개발 관련된 것은 앞에서 아까 유즈버스 운영이 그쪽에 봤었죠. 그래서 이제 비용 구성 내용 같은 거가 있어요. 네, 기능 점수를 했을 때는 개발원가, 이유는 개발원가에다 25% 있네. 그다음에 직접 경비에서 실전 현금 개발 요구사항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재개발비는 재개발 원가에다가 이윤 25% 있네. 그다음에 직접 경비, 실전 현금 개발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졌죠. 그래서 재경비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연구소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투입공수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투입공수 방식으로 외의적으로 이제 써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직접 인건비에다가 재경비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술료 개념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과거에 뭐 10년, 15년 전에 우리가 알던 것들이 지금 다 기능 점수 방식으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경비라는 이야기 별로 할 게 없죠. 이렇게. 기술력 이야기 할게 없고. 그게 전부 다 펑션 포인트 대표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펑션 포인트 생성 방식, 고정전 개발원가 산정, 이게 이제 앞에서 ISO 14143 설명을 할 때, 국내에서는 보정전 개발 원가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실제로 보정 후 개발 원가 이렇게 해서 대가 보정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펑션 포인트 자체를 보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value adjustment factor에서 바프라고 했던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 3.5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윤 개발원가의 25%.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다 앞에서 이미 이제 했었던 내용에서 보정 기수만 이제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정통법이 있고 간이법이 있다. 이건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서 한번 봤던 거 지금 보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정통법, 간이법 있고요. 예, 각각의 장점이 상대평가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거고요. 일단은 정통법은 앞에서 보셨던 상세 그 데이터 엘리먼트 가지고서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이 정통법이에요. 근데 간이법은 데이터 엘리먼트 숫자를 미리 알 수 없는 거. 그 분석 이후에나 그게 나오잖아요. 그 분석 단계 이제는 몰라요. 저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하란 말이냐? 그러면 상, 중, 하의 평균치를 잡아서 곱하기를 하자. 이게 이제 간이법이에요. 그래서 사업 기획 단계라든지 그런 단계, 예산색 단계. 이때는 상세한 데이터 엘리먼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충 표준 평균 값을 갖다 적용. 예를 들어 평균 복잡도 가중치 개념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무조건 기능에다가 EI 입력 기능만 4 곱하고 4점을 출력이라 그러면 5.2점 곱하고 그다음에 외부 조회다라고 하면은 3.9점 곱하기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거치게 되면 상세하게 데이터가 다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낮은 상중하죠. 보통 높은 이 데이터 개수 구간에 맞춰서 전부 다 제대로 하자 이런 거예요. 데이터 FP도 이제 평균 건설도 가중치는 7.5, 5.4 이렇게 4에 5.5, 얘 5.4로 몇번 곱하자. 근데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요소가 식별이 되면 데이터 개수들이 상중하 이거를 정해서 곱하기 해주자. 이런 거. 그래서 간이법으로 하게 되면 되게 단순하죠. 왜냐면 이 평균값이 있으니까 요것만 곱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통법을 하게 되면 어디에 속하는지 개수를 다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개수를 넣어줘야 되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능 점수 합이 나오면 거기다 대고서 이제 보정 개발 원가 계산, 원가 계산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FP는 보정을 따로 안 하고 원가 보정을 한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이 원가에 이 보정 개수를 5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규모 보정 개수, 그다음에 연계 복잡성, 성능용 수준, 운영 환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 이렇게 5개. 그래서 규모 보정 개수하고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 개수 4개. 이렇게 합해서 5개의 보정 개수를 쓴다. 네, 그래가지고 요 각기 요 항목별로 여기에 보면은 난이도 수준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해당되지 찍으라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FP에다 대고서 보정을 해서 요율 계산하듯이 보정을 해서 집어넣어준다. 고정기 변동기 소프트웨어 유관련 경우 SAE 기반 소프트웨어 유관련 경우 이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일단 이거는 지금 유지 관리나 운영 사업, SM 사업이죠, SM 사업. 이쪽도 이제 사업평가 기준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어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정비, 변동비. 여기서 그냥 정의된 대상 업무 중 완전 유지 관리 기능 개선에 해당되는 업무 변동비를 구분한다. 그다음에 정의된 대상 업무 중 비기능 개선에 관한 업무
고정비를 구분한다. 그럼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제 유지보수.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이상한 문제 점검한다. 예를 데일리 계속 반복되는 업무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유지보수 개발성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스템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활동이죠. 네, 이런 것처럼 기능하고 상관이, 이 기능의 추가 변경과 상관이 없이 하는 일들. 요거는 일상 오퍼레이션 이제 업무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투입되는 공수가 명확해요. 그래서 뭐 초급 한 명, 뭐 중급 두 명, 이들이 월 내내 상주 뻔해요. 그러면 금액이 나와버리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업무. 근데 중간에 1년 동안 막 SM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업무를 SI로 발주는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추가 변경 개발을 해야 될 사이즈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오퍼레이션하는 업무를 하는 인력들을 여기다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나 또는 개발 능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업무는 전문 이제 이 SI 개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들은 1년 내내 상주가 아니라 필요할 때 들어오고 빠지고 필요할 때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이게 바로 변동이에요. 그래서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로 해가지고 전체 비용을 산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SLA 기반은 뭘까요? 서비스 측정 항목 기준을 정의하고 평가 방법 설정해서 보상, 페널티 리워드를 이제 보상 제재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때 설정에 그것도 다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목표 달성하면은 보상을 얼마 해주고 목표 미달하면 페널티로 얼마를 매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사업 핵심 인력 운영 가이드. 기능 점수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음, 그 기능만큼 개발만 하면 되지 사람을 얼마 넣든지 상관없어지잖아요 이제 맞죠? 그러면은 고급 특급 인력을 뭐 100명만 넣어서 원하는 기능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중급이나 초급 인력을 넣어서 좀 더 긴 시간에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시에 투입 인력 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업자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굳이 결과물만 받으면 되지 사업자가 인력을 얼마 넣는지에 대해서 굳이 발주처에서 관여할 뭐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께서 사람을 투입할 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하기 위해서 초급 인력 비중을 60%, 중급 인력 비중을 30%, 고급 인력 비중을 10% 넣어가지고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계약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발주처 담당자들이 봤을 때 초급이 60%예요. 그러면 발주처 담당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살이 떨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장님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사장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지금 하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방어책으로 미래부 지금 이제 관리정통이죠. 소프트 사업 관리 감독원의 이번 기준 이하는 데는 일어나는 일들은 정의를 해서 넣어야 된다. 어떤 일이 핵심인지 이렇게. 그래서 사업 총괄 책임자, 사업 수행 책임자, 필수 전문입니다. 기능별 업무별 전문가, SME, 서브젝트 매너 엑스퍼트, 또는 PL로 지정되지 않은 기술별 전문 지식 보유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래 국제에 명시적으로 요구해서 투입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